인터 마이애미에서 메시의 경호원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를 때도 항상 메시를 밀착하여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경호원이 과연 메시를 보호해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이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저와 함께 메시의 과거 경호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목록의 최상위에는 메시의 전 경호원 다니엘라 로우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다니로 부릅니다. 다니는 다니 더 레드라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 조직의 전 리더였습니다. 그는 한 시절 스페인의 밑바닥 세계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에서 다니는 총 500건의 은행 강도를 저질러 총 4천만 파운드의 금액을 빼돌렸습니다. 그는 수백 건의 대담한 은행 강도 사건을 저지른 갱스터였고 아무도 다니가 그런 과거를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명인들, 스타들을 보호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는. 한 인터뷰에서 다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마약 중독이었다. 가정은 중산층이고 꽤 유식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를 발견하고 나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그 당시 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을 먹여 살리고 내 중독을 충족시키기 위해 강도질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16살이었다. 처음에는 다니가 상점을 털었고 그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다니는 자신이 매우 재능이 있음을 느꼈고 똑똑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남미의 갱단들은 다니에게 지하 터널을 사용하고 벽을 파고 자물쇠를 따고 은행의 보안 게이트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엄격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으로 첫 공격은 당시 강도 사건으로는 기록적인 500만 파운드의 현금을 다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포르쉐 차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다니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는 콜롬비아로 도망쳐 2년 동안 유명한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와 함께 살았습니다. 상황이 조금 안정된 것 같아 다니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체포됩니다. 그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성실한 태도 덕분에 7년 만에 풀려납니다. 이번에 돌아온 다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특히 간암 진단을 받은 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0년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수년이 지난 후 다니는 대담한 직업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다니는 스페인에서 여러 유명인들의 보호자가 되었으며 특히 축구스타 메시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다니는 회상하며 말합니다. 메시를 보호하는 것은 마치 신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팬들은 메시를 거의 신처럼 여깁니다. 다니는 키가 1.9m에 달하며 거친 얼굴을 가지고 있어 어디서나 그의 강력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후에도 다니는 은행 강도, 살인, 감옥에서의 삶, 미움, 복수, 갱단의 정의 등을 담은 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다니는 1997년에 축구와 관련된 선한 일을 선택해 바르셀로나에서 경호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엘 페리오딕 디 안도라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다니는 1988년부터 바르셀로나의 일원이었습니다. 당시 다니와 함께 일한 사람은 바르셀로나의 전 회장 조셉 루이스 누네스였습니다. 1988년부터 누네즈 회장은 다니의 힘을 이용해 건설 분야에서 경쟁자들과의 분쟁이나 불화를 해결했습니다. 1991년 12월 누네즈의 명령에 따라 다니는 안도라에서 한 유력 인사를 향해 3발의 총알을 쏴 가슴을 관통했는데 그 시점의 피해자는 약 20명이 보호자들에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니는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누네즈의 금전적 지원과 그의 밑바닥 네트워크 덕분에 그는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 누네즈는 다니에게 바르셀로나 스타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누네즈가 2000년에 22년간의 장기 집권 후 바르셀로나를 떠나면서도 다니는 누캄에서 비밀 보안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됩니다. 2008년에는 누캄의 경영진이 메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기장 외부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에서 메시를 보호하는 임무를 다니에게 맡겼습니다. 바르셀로나 범죄 세계에서 유명한 전문가인 다니가 비밀리에 보호하게 되자 메시는 밖으로 나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010년 초 메시의 아버지인 호르에 호라시오 메시는 다니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 그를 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다니의 범죄 세계에서의 명성이 언론에 노출되면 메시의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니는 가끔 메시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며
식사 후에 메시가 직접 자동차를 몰고 집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시의 보호자로서 일하지 않게 된 지금도 다니와 메시 사이의 관계는 매우 좋으며 그들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록에서 메시의 다음 보디가드는 헥터 스페란자입니다. 다니를 해고한 후 메시의 아버지는 아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헥터 스페란자를 찾았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 스페란자는 피트니스 전문가이자 아마추어 배우로 여기서 스포츠와 연예계 인물들과 넓은 관계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무법 세계, 그리고 일부 남미 국가에서는 헥터 스페란자는 티토라는 이름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티토의 가장 유명한 고객 중 하나는 아르헨티나 백만장자 리카르도 포르트입니다. 포르트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견 때문에 많은 적들을 만들었지만 티토의 보호 아래에서는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2010년 7월 파나마에서 친선 축구 경기 중에 티토가 메시의 곁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메시의 보디가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 나시온 잡지에 따르면 티토의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은 메시와 그의 가족을 24시간 보호하기 위해 비밀리에 따라다녔으며 메시가 티토에게 지불한 금액은 무려 연간 80만 유로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이 라 나시온에 밝혔습니다. 티토는 메시 가족과 매우 친하며 호르헤 메시의 로사리오 집에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이는 티토가 메시의 보호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 여러 남미 국가에서 호르헤 메시와 함께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호르헤 메시는 콜롬비아 마약 조직에게 돈을 세탁한 혐의로 스페인 사법당국에 소환되었습니다. UCO 조사에 따르면 호르헤 메시는 평균적으로 각 자선 경기마다 콜롬비아 마약 조직의 더러운 돈으로 약 5만 장의 로우형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메시의 아버지는 각 성공적인 돈 세탁 거래마다 10%에서 20%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르헤 메시는 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며 UCO-도 티토의 교묘한 지휘 아래 섬세하게 진행된 이러한 돈 세탁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라 나시온에 따르면 한 정보통은 티토를 통해 호르헤는 안드레스 바르코와 여러 거래를 했었습니다. 메시는 콜롬비아에서 경기를 할 때 바르코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메시 자신은 그가 자선 행사의 후원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남미에서 유명한 갱단이 메시를 보호하는 건 안전하긴 하지만 까다롭습니다. 이 목록에서 다음으로 언급할 보디가드는 인터 마이애미에서 현재 메시의 보디가드인 야신 추에코입니다. 야신 추에코는 전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무술 전문가이며 권투와 태권도를 능숙하게 다룹니다. 그는 또한 여러 MMA 경기에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야신 추에코는 파리 생 제르맹 풋볼클럽에서 메시가 경기할 때 그의 보디가드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가 미국으로 이동하여 경기를 치르게 되자 데이비드 베컴 회장은 개인적으로 야신 추에코를 신뢰하여 메시의 개인 보디가드로 선정했으며 연봉으로 300만 USD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MLS에서 경기하는 많은 선수들의 연봉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경영진은 메시의 안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신 추에코는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 군대인 네이비실에서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피랍된 전장에서 전투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야신 추에코는 데모 격투기로 훈련을 받고 MMA에서 상당히 많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야신 추에코는 근육질이며 견고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 매우 강인해 보입니다. 그는 대머리에 까치 수염을 기르고 있어 얼굴이 더 거칠게 보입니다. 야신 추에코는 메시가 팀버스에서 내려와 경기 전 탈의실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긴밀히 따르고 있습니다. 야신 추에코는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에서 터치라인에 서서 메시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주인의 공을 따라 달리기도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메시가 터널로 향해 퇴장할 때 그의 보디가드는 그를 따라가서 버스로 향하도록 기다립니다. 원정 경기에서 메시가 뛸 때 그의 보디가드는 더욱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하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신 추에코는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와 함께 연습하고 경기를 치를 때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쇼핑,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할 때도 그를 보호합니다. 최근 MLS에서 로스앤젤레스 FC와 인터 마이애미 사이의 경기에서 한 팬이 필드에 달려들어 메시에게 접근했습니다. 야신 추에코는 즉시 현장에 나타나 이 팬을 강하게 붙잡고 필드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메시는 마음 편히 경기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임을 볼 수 있으며 그를 둘러싼 경호원들 역시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를 남겨주시고 조언을 해주세요. 우리가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벨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